네. 안녕하십니까. 서재영입니다.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. 오늘은 지나간 우리 증시의 주도주들이 어떤 시대마다 어떤 게 주도주로 기능을 했고, 그 주도주들이 왜 그때 주도주가 됐는지, 그리고 그 주도주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주도주 지위를 내놓고 하락을 했는지, 혹은 또 옆으로 기었는지, 이런 것들을 우리 증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계속해서 있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증시에 투자를 하실 때 그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 아닌 거하고 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또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것도 잘못된 게, 주도주는 Y값이잖아요. 제가 늘상 주장하는,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Y가 주도주고, Y는 AX, X1, X2, X1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이 사실은 이 주도주 Y값을 결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주도 산업이 있는 거죠. 주도 산업이 잉태되고, 그게 소멸될 때까지는 주가가 안 꺾입니다.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 증시 역사를 돌아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주도주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게, 어쩌면 우리 90년대 이후부터는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있었고요. 그 중간에 뭘 이렇게 꺾인 적도 있고 그러지만, 하여튼 오늘은 주도주 살펴보는 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요거는 강의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고, 그래서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. 1990년대 이때는 제가 이제 갓 직장을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. 그때는 트로이카라고 그래서 종합상사, 그 다음에 증권주, 건설주, 이게 엄청나게 그냥 눈만 뜨면 올랐어. 지금 현재 증시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어떤 운용사를 차리신 분도 있고, 대부분이 증권주에서 돈을 많이 번 거죠. 자, 그럼 그때 우리 트로이카라고 이렇게 명명 지으면, 그냥 그 당시에 하여튼 요즘 2차전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트로이카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성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. 건설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, 얘는 건설주도 되고 증권주도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랬었어요.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에 건설이 핫했던 이유가 중동 건설 붐이에요. 그리고 또 신도시, 그때 신도시를 엄청 지었습니다. 일기 신도시,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리고 많은,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막 이제 반도체로 돈 벌고 세계화 시대가 돼서 우리 무역량이 늘어나고, 또 화학 쪽은 중국이 또 세계 공장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외화가 벌어 들여오는 게 제법 많이 있던 시절이었어요. 그러니까 돈도 많고,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막 하는 거죠. 그래서 막 증권주들도 또 90년대에 외국인 한도가 또 개방이 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약정하는, 그러니까 증권사의 영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였죠.
그리고 또 수출 많이 하고 장려하고 이럴 때여서 종합상사 주식들이 그때 또 난리였어요. 일본에서도 그랬었고. 그래서 이거를 트로이카라 그랬어요. 트로이카. 투자의 주된 논리는 건설은 해외 건설 붐, 그 다음에 신도시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,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쪽에 막 붐업을 시켰고, 또 하나는 건설주의 붐에 이것도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, 건설사의 이익은 시행을 해서 버는 이익이 있고 도급한 공사를 수행해서 버는 이익이 있거든요. 이 당시에 건설회사는 땅을 한 택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.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가 공사에서 나오는 마진도 먹고 땅값이 올라가요. 아파트를 지으면. 그래서 시행도 같이 하는 거야. 그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이 시행과 공사를 함께 한 거야.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자금 관리는 누가 하고, 시행은 누가 하고, 시공은 누가 하고. 옛날에는 시행과 시공이 같은 건설회사에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분도 고스란히 건설사의 이익으로 기속될 수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건설주가 무지 많이 올랐고, 그때 뭐 동아건설, 현대건설, 뭐 무역회사들도 종합상사 그래서 삼성물산, 그다음 또 뭐 성경, 뭐 대우 뭐 이래가지고 또 막 주가 왔다 갔다 거리고, 증권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 한도가 개방되면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증권회사들도 그때 돈을 무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당시 상한가 폭이 6%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눈만 뜨면 상한가 가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다니까요. 눈 뜨면 그냥 점점점 가는 거야 그냥.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이 주도주가 다 아시겠지만 꺾였습니다. 그 사이에 증권주들은 그 뒤에 또 적립식 저축 문화가 생기면서 펀드 잘 팔리고 이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리가 잘 아는,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그게 뭐 비상장할 때 8,000원, 9,000원 하던 게 한때는 막 그게 진짜 펀드 잘 팔릴 때는 18만 원도 갔던 것 같아요. 수십 배가 올랐던. 하여튼 그런 거였다. 소멸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제 해외 건설 붐도 종료가 됐고, 또 하나는 그 IMF가 와가지고 그 일시에 막 건설회사들이 부도도 많이 났고,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도 엄청 망가져가지고, 이게 뭐 주가 지수가 막 250 가고 막 이랬으니까, 그러면 뭐 거래량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, 주식이 동전주가 되면 그게 뭐 약정이 늘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.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중반 무렵에 블루칩 열풍이 한번 있었어요. 이거는 외국인 한도가 개방되면서 그 전에는 각 증권사에도 리서치 본부보다가 투자 정보부가 더 컸어. 그러니까 리서치를 안 하고 정보로 주식을 하던 시대였어요.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여의도에 각 증권사 투자 정보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거기서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해서 그걸로 찌라시를 만들었어요. 그래, 그게 찌라시의 원조야, 원조. 각 증권사 투자 정보팀에서 각자 발로 뛰어서 얻은, 그러니까 카드라죠. 카드라 된 걸 다 모아요. 모아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어 돌리면 그걸 갖고 사람들이 주식을 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게 외국인 한도가 개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서 주식은 PER이 중요한 거야, PBR이 중요한 거야. 그러면서 그 PBR도 낮고 이런 주식을 그냥 막 삼성전자 사고 은행주 사고,
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게 90년대 중반 무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애널리스트 보다가 투자 정보부 직원이 더 많았다니까. 가령 그 당시에 큰 증권회사가 대우증권, 대우증권에 투자 정보부가 있고, 뭐 이렇게 리서치가 따로 있고 이런 시절이었으니까. 외국인 투자 한도가 개방이 되면서 가격 발견 기능도 새롭게 생겨지게 되고,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일이 이때 처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도 안 하고, 뭐, 소멸원인, 얘는 지금 소멸되지 않았고요.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.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.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가점이 다 돼서 그냥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그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메모리는 3개 회사밖에 안 남아 있어요. 지금 의미 있는 거로는 시장 점유가.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 거예요. 한 번 주도주가 아직까지 영원한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그 사이에 또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시대별로 다른 주도주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중에 삼성전자는 계속 그래도 한때 뭐 이렇게 잠깐 소외된 듯 하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기를 계속 가고 있었고, 그 이유는 반도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. 업의 본질상 반도체 없는 기술 사회에 문화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도저히 다른 걸로는 해갈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는 꼭 필요한 거니까. 그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블루칩 열풍이 한때 불었고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이다. 가격 발견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다. 그래서 이건 소멸된 주도주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IMF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강렬한 기간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게 정부 영향도 있었었고요. YS 정부가 임창열 부총리가 나와서 IMF에 자금 지원 요청하고, 그리고 나서 다음번 선거 때 김대중 선생님의 정부가 들어왔죠.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굉장히 정책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필 그때 서기 1900 그러다가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면 뭐 이런 것들이 강공서 이런 데가 이게 1로 시작하는 걸로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게 2가 바뀌어야 되니까 많은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밀레니엄 뭐 충격도 온다 그러고 밀레니엄에 무슨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 그래서 막 IT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그 버블을 만들어 좀 완전 주도주 역할을 했죠.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는 IT, 인터넷, 그 다음에 인터넷 공급망, 그러니까 KT, 뭐 SK텔레콤, 그 다음에 데이콤, 그 다음에 또 뭐 드림라인, 뭐 하나로 통신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날아갔어요. 엄청나게 날아갔죠.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로 판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, 그래서 막 대부분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 목적에 인터넷 사업 추가 이렇게 하고 사명을 무슨 닷컴 다 바꾸던 시절이에요. 출판사도 뭐 닷컴이 되겠다니까. 뭐 대기업의 삼성물산도 회사 안에 이 비즈니스 사업부를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. 그 뒤에 옥석가리기가 무지 진행이 됐습니다.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 시장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야후였어요.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있었고, 그 다음 또 무슨 네이트?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이버가 다 먹어버린 것이.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검색 시장의 6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다음이 좀 가지고 있고 구글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1등, 구글이 2등, 다음이 3등 이런 식으로 돼. 그걸 최근에 이제 MS 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 하고 있는 중에 그 갉아먹고 있는 중이고. 그래서 그때 이런 그 인터넷 산업에 대한 뷰를 갖고 여러 개 기업들이 있었는데 가령 그때 새로운 기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알 거야. 다이얼 패드로 미국하고 공짜로 전화한다고 그래서 달패라 그랬거든요. 다이얼 패드를 줄여서 달패라 그랬어. 그래서 새로운 기술 시가총액이 한때 롯데그룹을 넘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. 현대차 그룹은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그랬었고. 요즘도 이제 신문에 언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뭐 어떤 2차 전지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대차 그룹을 넘어가고 있다고. 아마 네이버도 현대차 그룹을 넘어가고 막 40만, 60만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. 40만 넘어가고. 지금도 네이버 시가총액이 뭐 현대자동차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. 버블은 새로운 기술이 버블이었던 거야. 버추얼텍도 버블이고 뭐 여러 개 작은 제가 그 당시에요 코스닥 전용 펀드 매니저였었다니까요.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도 이 동네 버블의 역사를 제가 진짜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때 네이버를 산 사람은 대박이 난 거예요. 다른 버블은 다 꺼졌는데 2000년 초에 네이버를 1억 산 사람은 지금 조정을 받아도 230억이 돼 있어. 진짜예요. 네.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되지 않는 다른 인터넷 회사를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를 샀던 사람은 망했지 뭐. 가령 10종목을 샀다. 10종목 중에 하나는 대박이 났는데 나머지 것은 그냥 휴지가 되는.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죠. 소멸 원인.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생겨서 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이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질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진입을 해요. 진입을 하는데 그 중에 업의 본질상 제대로 되고 똑똑한 경제가 있는 딱 한두 개만 성공을 하는 거야. 지금도 우리 지금 핫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모빌리티 세상의 심장이라는 어떤 산업의 섹터가 있어요.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웬만한 기업들은 뭐 IT 하던 회사도 무슨 리튬 한다 그러고 뭐 다 한다 그러잖아요. 그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. 이 예전에 인터넷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이쪽 비즈니스도 잘하는 몇 개 기업들은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또 다 죽을 거예요. 원래 그러잖아요. 승자가 특히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거의 구독 경제 비슷한 거라서 1등이 take all 거의 다 먹어 가버리는 시장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 주도주가 IT 인터넷이었는데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때 삼성전자를 사고 네이버를 산 사람은 지금도 주도주의 지위를 가지고 잘 먹고 주가를 오르는 거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고 이 주도 산업이 생겼는데 인터넷 산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져오고 있는 중이잖아요. 반도체도 계속 커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IT가 좋다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IT를 산 사람은 그냥 별 재미를 못 본 거죠.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업의 본질 얘기하는 이유가 왜 이런 거 있어? 가끔 방송 이런 데 보면, 그러니까 순환매에 대비해라. 내 다음 시간에 강의할 주제인데요. 여러분,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또 드릴 거거든요. 그 순환매에 대비해라.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올라간다고 삼성전자를 팔아서 밑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 뭘 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올라가고 있는 놈을 사야지. 왜 그렇게 하냐고. 그래서 옥석 가리기 업의 본질을 봐서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.